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토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가 4.10 총선 지지 후보를 확정하고 이를 공식화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진보 3당 후보 가운데 5명이 지지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노동 세력의 결집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추구해온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이번 총선에도 진보 3당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노동당,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 3당의 단일화 과정과 민노총 지지 후보 심사 과정을 통한 결과입니다. 지지 후보는 진보당 후보로 남구갑에 나선 조남해, 북구의 윤종호, 중구의 천병태, 울주군 윤장혁 예비후보 등 4명, 그리고 노동당 소속 동구의 이장우 예비후보 등 모두 5명입니다.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아 1명도 없습니다. 울산 지역 6개 선거구 가운데 남구갑 후보도 없습니다. 이들의 화두는 윤석열 정권의 심판이었습니다. 집권 이후 반노동, 반민주, 반평화, 반민생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진보정치 1번지 울산에서 노동자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단결의 힘으로 2024년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보수 양당 정치를 심판하고 2026년까지 노동자 중심의 진보 정당을 건설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꿔내겠습니다. 역대 울산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노동계 지원을 받아 당선된 국회의원은 당시 민주노동당 출신의 조승수와 비례대표 이영순, 그리고 20대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섰던 김종훈, 윤종호 등 4명입니다. 민노총은 회견에서 한동안 궤를 같이 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국민의힘과 한데 묶어 보수 양당이라고 지칭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에도 원칙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출마 후보들 중에는 총선 상황의 변화에 따라 대응할 일이라며 여지를 두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의 야권 단일화 반대 기조 속에 과연 진보 3당 후보들이 야권 단일화 카드를 끝까지 밀어내며 완주할 수 있을지가 이번 총선에서의 뜨거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4.10 총선과 관련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총선 후보자 접수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 지역 5명의 현역 의원 모두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난달 29일 김기현 의원이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먼저 남구을 후보로 등록을 마친 데 이어 이채 의원이 31일 남구갑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어 지난 1일 울주군의 서범수 의원이 등록했으며 어제는 중구의 박성민 의원과 동구의 권명호 의원이 각각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북구 이상헌 의원은 지난달 31일 당 공천위원회 면접 절차를 마치면서 울산 지역 현역 의원 6명 모두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첫 미국 해외 사절단 활동을 통해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해외 사절단이 지난달 7박 10일 일정으로 라스베이거스와 휴스턴, 샌디에이고 등 3개 도시를 방문한 성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습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미국 방문을 통해서 울산이 추진하고 있는 도심 항공교통을 비롯해 에너지와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전략 산업의 발전 방향을 직접 체험하고 확신했으며 울산의 미래 산업 육성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회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은 어제 시의회 시민홀에서 울산 브레이킹 활성화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브레이킹은 1970년대 초 미국의 클럽에서 음악 중간에 추던 춤에서 유래된 힙합 댄스의 일종으로 시의회 차원에서의 브레이킹 활성화를 주제로 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간담회를 마련한 김종섭 위원장은 젊은이들 사이에는 울산이 브레이킹의 성지로 불릴 만큼 유명해져 있다며 울산시가 브레이킹 선수들을 육성하고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출신의 카이 크루 이런 세계적인 비보이들, 울산을 대표할 수 있는 비보이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이분들을 선수들을 돕고 인재 육성을 하기 위해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지. 대한민국 경찰의 기관 문양에서 사용되는 참수리라는 새를 아십니까? 이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새인데 최근 울산에선 처음으로 회야 생태습지에서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이 새는 국제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참수리입니다. 국내에선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데 지난달 24일 울주군 웅천면 통천리 회야 생태습지에서 2마리가 발견됐습니다. 들어갔는데 데크 너머로 굉장히 큰 날개를 가진 그 새가 2마리 있어서 촬영을 해서 이제 전문가 동정을 받으니까 참수리의 어린 새로 판명이 됐습니다. 참수리는 대한민국 경찰의 기관 문양에도 사용될 만큼 친숙한 새지만 국내에서 실제 모습을 보긴 쉽지 않습니다. 매년 겨울 20에서 30마리 정도가 겨울을 나기 위해 한반도를 찾고 있는데 울산에서 참수리가 발견된 건 처음입니다. 이번에 울산에서 발견된 참수리는 알을 깨고 나와 첫 겨울을 맞는 새를 뜻하는 어린 새로 이동 중 회야강 일원에 머무른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회야강이 다른 강에 비해 가지고 사람의 접근이 적고 자연 생태가 잘 구성되어 있는 건강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른 데로 이동하는 가운데에 휴식차 참수리 새끼가 잠시 머물고 가지 않았나. 울산시는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다양한 새들이 울산을 찾고 있다면서 특이하거나 처음 보는 새를 발견할 시 반드시 시청에 알려주길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6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3%대에서 2%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석유류가 1년 전보다 4.4% 하락한 영향이 컸으며 반면 신선식품 물가는 1년 전보다 10%나 올랐습니다. 특히 1년 전보다 사과가 45.2%, 토마토가 67.8% 오르는 등 과일과 채소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았습니다. HD현대그룹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에 자재 대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이번에 자재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회사는 HD현대그룹 내 조선 3개 회사와 건설기계 3개 회사, HD현대일렉트릭과 HD현대마린솔루션 등입니다. HD현대는 이들 회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각 협력사에 앞당겨 지급하는 자재 대금은 모두 4,243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D현대 관계자는 협력사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관광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울산의 관광 정책을 알리기 위한 설명회가 어제 서울 가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국내와 해외 관광객 유치 여행사와 한국관광공사 등 관광업계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의 대표 관광상품인 철새 생태관광과 반려동물 친화관광 정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부대 행사로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문화관광재단, 관광호텔, 지역관광사업체 등 20여 개 기관업체가 참여해 비즈니스 상담회를 가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다음 달부터 북구 이화중학교의 통학버스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화중학교는 호계 중산학군의 학생 수 과밀로 신입생이 2배가량 급증한 가운데 통학길 안전 문제와 통학교통편 문제 등으로 학부모 반발이 잇따른 곳입니다. 교육청은 25인승에서 35인승 차량으로 노선별 5대씩 운행할 예정이며 울산경찰청과 협조해 정문 앞 좌회전 차로와 신호등을 설치하고 보도 안전펜스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이슈가 되는 소식을 만나보는 JCN 이슈인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허정구 사무처장과 인터뷰 나눠봅니다.
네, 대한적십자사는 연말연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오래 끌었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적십자 사업들이 성과를 못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울산지사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허정구 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행사장에서는 몇 차례 뵀는데 방송은 처음이네요. 네, 그러십시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송에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안절부절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고 꼭 해야 될 일들은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저희 울산적십자사가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활동을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예, 예. 소개를 좀 하자면 먼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선제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에 경남, 부산, 울산 적십자사가 참여하는 권역별 재난구호 종합훈련을 10월 달에 태화강 둔치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예. 재난구호 장비 현대화와 찾아가는 재난조절교실, 재난 취약계층을 지원을 위한 지원, 재난 경험자들을 위한 재난 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울산 시민 19,000여 명에게 보급하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도 3년여 만에 개최하였습니다. 예. 또한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에게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합동 입단 선서식을 새로이 개최하여 그동안 다소 침체되었던 청소년 적십자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네네. 우리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기가정 187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도 확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예. 지역 곳곳에서 봉사하고 있는 4천여 명의 적십자 봉사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예. 심폐소생술 저도 거기 가서 배웠거든요. 예, 꼭 배워야 될 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올해는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몰아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하실 건가요, 올해? 네, 올해 저희 적십자사가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재민들과 구호 요원을 위한 네. 구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충분한 구호 물자 확보와 함께 보유하고 있는 구호 장비, 특수 차량 등이 긴급한 상황에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재난 현장에 참여하는 적십자 봉사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호 종합훈련과 비상소지 훈련, 전문 교육 요원 교육 등을 통해 재난 재해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 울산 시민들과 학생들이 적십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능시설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또한 수혜자들 기업과 협력해서 수혜자들의 중심으로 하는 맞춤형 나눔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방형, 맞춤형 좋습니다. 이제 적십자사 하면 얼른 떠오르는 게 이제 헌혈 사업인데 사실은 헌혈과 함께 뭐 구호행사, 사회봉사 이런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을 합니다. 이런 사업 말고도 많이 하죠. 조금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적십자 하면 헌혈 사업, 예. 이산가족 상봉 예. 사업, 아, 예. 일부 남북 교류 사업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예. 적십자사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종 자연 재난과 인재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서 예. 각종 구호 활동과 이재민의 심리 회복을 위한 재난 심리 회복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각 지역 사회 소외 계층을 위한 사회 봉사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혈액 사업과 더불어 전국적으로 7개 적십자 병원을 통한 공공의료 사업, 응급처치, 수상안전 지식 보급 등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청소년들이 나눔과 봉사 정신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활동, ICY 활동이 전개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191개국의 적십자 회원국이 있는데 네. 국제구호단체로서의 다양한 국제 재난구호 활동과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적십자사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돕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도움의 손길이 좀 줄어들었다는 보도를 전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JCN 뉴스 오른쪽 위에 모금 안내 자막을 지금 넣고 있는데 원래는 지난 연말로 이게 끝낼 계획이었는데 연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회에 말이죠. 시민들께 좀 읍소라도 좀 해야 했으면 싶습니다. 네. 적십자사가 펼치는 인도주의 활동은 각 기업체와 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해 주시는 적십자 회비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후원자님들의 도움으로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올해 적십자 회비 모금 기간이 3월 말까지 연장해서 모금하게 되었습니다. 울산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적십자사의 각종 구호활동, 위기가정 긴급지원, RCY 활동, 안전교육 등 인도주의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대한적십자사는 어려운 경제와 여건 속에서도 생명 존중, 나눔과 배려, 봉사라는 변하지 않는 희망의 가치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 적십자사가 꾸준히 더욱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로 적십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처장님 큰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하는 그 모금 활동도 100도씩 훌쩍 넘겼잖아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될 겁니다. 네. 자, 도움 주실 전화번호 오른쪽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 허정구 사무처장님 애써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울산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어제 울산 비즈파크 콘텐츠 기업지원센터에서 관내 기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2024년 콘텐츠 지원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추진될 콘텐츠 코리아랩과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등의 운영 사업과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울산시와 진흥원은 지난해 콘텐츠 사업 추진으로 137개 기업에서 299억 원의 사업 매출 효과를 거뒀으며 전년 대비 240%의 일자리도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89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책정한 노인 일자리 예산 689억 원은 지난해 525억 원보다 164억 원 증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는 공익활동형의 11,400여 명, 사회 서비스형의 2,800여 명 등 모두 16,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5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울주군이 지역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드론 조종 자격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로 드론 조종자 1종 또는 2종 자격증 취득 시 교육비의 70%를 지원합니다. 현재 산불 감시와 환경 오염 단속 등 다양한 업무에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울주군은 이번 교육으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인건비와 생산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